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신데, 대사증후군 예방 관점에서 하루에 딱 한 끼만 바꿀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변화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식사 순서를 바뀌고 거창한 게 아니라 채소나 단백질 식사를 챙겨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부터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 가장 나중에 먹고 이것만으로도 혈당을 높이는 거를 조금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식판에 채소 비중을 늘리는 것만 꼭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소 속에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같이 씹어 먹기만 해도 혈당이 요동치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반면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도 운동을 가끔 안 하기도 하는데 식사 후에 급격하게 피곤해지거나 식곤증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혈당을 높이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수화물 식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오후 에너지를 오히려 갉아먹거든요. 영양사 입장에서 보면 식단은 결국 몸의 엔진을 어떤 원료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엔진을 넣어주신 분들은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방 또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에너지의 차이를 몸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챙겨드려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급식의 미식가라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게 트렌드인지 실제로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엔 단순히 급식 미식가라는 이렇게 멋진 말로 포장된 트렌드이기보다는 식사 한 끼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예전에는 구내식당이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직원분들의 이렇게 복지나 일상의 즐거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요즘 워낙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식당이 정말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식당에서도 그만큼 퀄리티를 기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 흐름이라고 봐요. 많은 구내식당들이 막 어디 맛있게 나왔네, 어디 다양한 이런 경쟁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급식 산업 자체가 서비스업을 한 단계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처럼 식단가에 맞춰서 뭐 돈가스나 함박 이런 기성품으로는 만족을 드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영양사님들도 트렌드를 공부하고 또 새로운 식재료를 발굴하고 공간의 분위기까지 다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이제 만능 엔터가 되실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하셔야 되니까. 결국 급식이 밥 주는 일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주는 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영양사님들이 노력하거나 애쓰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될 게 정말 많겠지만, 그만큼 영양사라는 전문성이 더 가치 있게 쓰이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네. 헬로카봇에 영양사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등장했는데 이런 식의 IP 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손잠금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게 이제 급식이라는 게 한국을 넘어서 뭐 K푸드도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도 한국 급식에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헬로카봇이라는 캐릭터도 나왔지만 해외 급식에서도 세경고나 GS의 급식 사례가 노출됐던 걸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TV에 나오거나 SNS에 활동을 올리는 건 제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영양사라는 직업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건 되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IP 확장이 영양사라는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꿔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영양사라는 이미지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급식실에서 배식을 지도하거나 조금 엄격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만화 속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연구하고 건강을 챙겨주는 즐거운 전문가로 인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순히 유명세를 떠나서 영양사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구나, 이런 멋진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영양사라는 직업이 가진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게 뿌듯했어요. 민지님처럼 또 많은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영양사가 네. 적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의미 있고 뿌듯할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시점에서 민지 영양사님도 저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브랜드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브랜드 가치라고 하면 되게 거창할 수 있지만
있지만 결국 한 끼가 가진 힘을 증명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영양사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온 만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어진 일이나 맡은 일을 꼼꼼히 잘해야 영양사님들도 기획이나 경영을 충분히 잘할 수 있구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앞서서 길을 잘 닦아놔야지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후배 영양사 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판 위에 담기는 한 끼의 진심은 기분을 지키되 영양사 직업의 가능성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저도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사 면허 없이 식단 조언을 하는 경우가 현장에 종종 있잖아요. 가장 흔하게 보시는 실수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도 영양 상담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뭐 헬스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는데 PT쌤들도 정말 많이 알려주시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적으로 퍼져 있는 걸 보면 영양사로 볼 때는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절식이나 특정 영양소가 빠진 식단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 근육을 또 선명하게 만든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어서 섭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근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과하게 단백질을 먹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신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양상담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양상담하는 걸 크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식단을 적용하는 게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뭐 대사량, 활동량, 건강 상태가 다 다른데 뭐 특정 유명인의 식단을 뭐 연예인이 이렇게 했다, 누가 해서 효과가 있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벤트적으로 뭐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촬영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꾸준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는 식단은 이벤트 식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사실 물론 운동 전문가분들도 몸을 만드는 실전 경험이 되게 많으셔서 정말 훌륭하시지만 식단만큼은 개개인의 영양 상태에 맞춘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결국 잘못된 식단으로 건강을 해치면 운동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시너지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피트니스 업계에서 자체 식단 프로그램이나 밀프렙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영양사 관점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갖춰야 한다고 보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운동을 다니고 있고 저도 밀프렙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센터에서 식단 프로그램이나 뭐 밀프렙을 진짜 운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영양사 관점에서 보면 뭐 닭가슴살, 고구마 이런 조합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프렙을 저도 개발 과정에 참여했을 때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건 밀프렙뿐만 아니라 영양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가 위생과 법적 기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기본인데 놓치기 쉽기도 하고, 또 음식을 조리해서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뭐 영업신고나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우리가 배달이나 이런 포장 동반되는 밀프렙도 뭐 온도나 이런 관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변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진 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양성분의 정확성에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지식이 많다 보니까 영양성분이나 내가 어떤 걸 먹는지 되게 찾아보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탄단지 비율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가끔은 시중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를 도입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도 있고,
조미료의 성분까지 꼼꼼하게 계산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의 신뢰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단이라도 맛이 없고 또 손이 가지 않으면 먹지 않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맛이 없는 걸 억지로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원분들이나 드시는 분들이 식단을 즐겁게 유지할 수 있도록 뭐 계절 식재료도 사용하고 요즘 트렌드를 조금 건강한 조미료로 바꿔서 제공도 해보고 이렇게 메뉴 개발 역량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외부 자문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사실 제가 되게 다양한 것들 하고 있는데 메뉴 컨설팅이나 뭐 메뉴 개발이나 이런 공정에 참여해서 개발하는 데까지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저도 되게 건강한 샐러드나 뭐 건강한 스무디 등 다양한 것들을 저도 개발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있고 뭐 공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B 쪽으로 확장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자문을 요청을 주시면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자문도 드리고 저도 참여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나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식단을 운영하시다 보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의 식습관 차이가 실제로 눈에 보이시나요? 네, 이건 정말 확실히 보이는 게 현장에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사실 단순히 겉에 보이는 몸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올 때 에너지나 태도도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고 되게 챙겨 먹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GS에 처음 왔을 때 뭐 맛있고 특별한 식을 좋아했다면 요즘은 직장인 분들이 단백질이 높은 메뉴를 해주세요. 샐러드 바를 더 다양하게 제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이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대체육이나 이런 단백질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식판을 담을 때도 밥을 뭐 많은 양 적은 양이 있을 때 적은 양을 담는다던가 뭐 계란찜을 2개 가져가신다던가 그냥 맛있는 걸 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어떻게 영양소를 채워야 되는지 확실히 인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게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되게 활기차고 또 눈빛이 생생하게 도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도 운동을 가끔 안 하기도 하는데 식사 후에 급격하게 피곤해지거나 식곤증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혈당을 높이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탄수화물 식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오후 에너지를 오히려 갉아먹거든요. 영양사 입장에서 보면 식단은 결국 몸의 엔진을 어떤 원료로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엔진을 넣어주시는 분들은 오후 내내 에너지가 넘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금방 또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운영하면서 그런 에너지의 차이를 몸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을 챙겨드려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신데 대사증후군 예방 관점에서 하루에 딱 한 끼만 바꿀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변화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식사 순서를 바뀌고 거창한 게 아니라 채소나 단백질 식사를 챙겨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부터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 가장 나중에 먹고 이것만으로도 혈당을 높이는 거를 조금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식판에 채소 비중을 늘리는 것만 꼭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채소 속에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같이 씹어 먹기만 해도 혈당이 요동치는 거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외식할 때도 만약에 불고기를 먹을 때 뭐 쌈채소를 싸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콩나물이나 나물을 조금 더 곁들여 먹는다던가 이런 조금의 식습관의 변화를 하다 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초록색 채소를 먹었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먹었지? 라고 인식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데 강력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GS 사내식당을 그레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레이트 현장에는 경력이 오래되신 직원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실 때 민지님만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기존에 영양사로 있었다면 신무사님과 직접
소통에서 합의를 이끄는데 지금은 영양사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할 때 영양사님들을 거쳐서 실무사님들께 소통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 실무사님들이랑 소통하기도 하는데 각 업장이 가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리장님이랑 조리 실무사님, 여사님들이 많지만 엘리시안 같은 경우는 한식, 중식, 양식 셰프님들, 그러니까 남자 셰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소통 방식을 여기에 그대로 하거나 정말 큰 사단이 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 근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또 여기는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하다 보니까 각 업장에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총괄 매니저 입장에서 또 개선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회사가 두 개인데도 같은 식당의 식구들이라는 입장으로 직원분들께 그냥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다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양고기 콜라보 메뉴를 제공했는데 양고기 메뉴 개발했을 때도 각 업장이 3개씩 메뉴를 개발했는데 서로 정말 메뉴 개발 잘 해주셨던 걸 칭찬하고 우리 코너에선 이게 나가니 여기에선 이걸 하겠다. 우리 그럼 같이 이런 메뉴를 해서 좀 색다르게 제공해보자. 이런 협의도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직원분들의 만족도나 식당의 만족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통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두 회사가 자칫하면 경쟁 구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십 관계로 네. 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메뉴를 블루리본이나 이런 걸 하면 여기서는 또 셰프님들이 잘 하시는 각자의 메뉴들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시너지가 나니까 식사의 만족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만족도를 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사내 전용 앱을 통해서 직원분들의 솔직한 평가를 받으신다고 들었는데요. 부정적인 피드백도 가끔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아직도 고민이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영양사로 있으면서 같은 영양사 선생님 동료분들께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영양사님은 이런 피드백 이런 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너무 힘들고 지쳐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명의 입맛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뭐 1000명, 수천 명의 식사의 입맛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처음엔 내가 뭘 잘못됐나? 어떡하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꼭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도 식당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의견이 있을 때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왜냐면 뭐 맛없어요. 뭐 욕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메뉴에서는 뭐 간이 부족했고 이런 구성이 좀 아쉬웠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진짜 문제는 맛이 없는데도 아무 말 없이 식당에 발을 끊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습관은 세경고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 아이들이 잔반을 남기면 전 퇴식구에서 왜 남겼지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왜 남겼어? 이게 뭐가 문제였어? 이랬을 때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별로였어요. 이런 게 제공했을 때 먹기 힘들었어요. 라는 의견을 받았을 때 가슴에 상처도 받긴 했지만 뭐 메뉴 레시피를 변경한다던가 새롭게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나은 메뉴를 작성할 수가 있었고요. GS에서도 마찬가지인데 GS도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내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은 저희 영양사님들이랑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앱을 통해 가감없이 올라오는 의견들이 결국에 우리가 식당을 더 낫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양사님들도 그런 의견을 보면 처음에 쓴소리가 올라오면 되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다고 했지만 그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개선하려고 하시고 또 그런 변화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저희 그레이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다, 뭐 맛있는 날도 있었고 애써주시는데 오늘 한번 이랬던 것 같다, 응원의 댓글도 같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 그냥 저희가 형식적인 답변만 다는 게 아니라 고쳐나가는 게 과정이 되게 보기 좋다면서 긍정적인 의견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소통의 단절이 아니라 더 끈끈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양사님들도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식당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데 개선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만 봐도 GS에 처음 왔을 때 4.5점 만족도에서 뭐 3점 초반이었는데 되게 높은 만족도 점수가 나와서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직원분들이 그 구내식당이 굉장히 큰 애착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아쉬우면 발길을 끊기 마련인데 네. 피드백도 주시고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애정이 있기에 가능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다니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식당 식구들이 30명인데 30분이 드실 수 있는 커피를 다 사서 드시는 분도 많고 여기 직원분들이 외부에 나갈 때 저희 식당 자랑을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손님을 데려와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노력들과 신뢰가 쌓여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학교 급식, 대기업의 구내식당, 그리고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 방송 출연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셨는데요. 다음에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지금 14년 동안 되게 여러 활동들을 했지만 제 뿌리는 사실 결국 영양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크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가진 경험들을 가지고 영양사라는 직업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리고 이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요. 지금은 제가 단순히 이렇게 한 끼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급식이 단순 한 끼를 넘어서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뭐 다양한 콘텐츠나 강연으로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동료 영양사분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역할이 되고 싶어요. 아직도 열악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급식 환경이 사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증명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닦아놓은 길이 누군가에겐 든든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영양사로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많은 영양사님들께 민폐가 되지는 않는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하고 있는 길이 뭐 동료 영양사분들이나 후배 영양사분들에게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실수만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영양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에게 또 영감도 주시고 귀감이 될 것 같아요.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막 미래를 계획하는 성격이기보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정말 하자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후에 조금 더 나은 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맡은 일을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실수 없이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제가 대표로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의미가 있고 감사한 마음이라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식사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또 감사함도 느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